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의무가 주어져 있죠. 하지만 그 많은 의무들 중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과소평가하고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복해져야 하는 의무죠. 우리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죠.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져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에게 이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들은 어딘가에 숨어있는 비밀스럽고 또 거대하고 크나큰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미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행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는 합니다. 어떤 이 투병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정말 이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데, 다치기 전에는 이 숨을 쉬고 산다는 것조차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없어서 슬프기보다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싶다라고 어느 이 투병하는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정말 우리가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른다면 정말 이 행복을 추구할 수 없을 겁니다. 평범 그 자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 옆에 또 여러분들 곁에 많고 많은 숱한 행복들이 널려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부터 찬찬히 내 곁에 있는 행복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 늘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만 우리 주변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 소소한 행복들은 그대로 늘 지금처럼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그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서 줍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석과도 같은 행복들을 주워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 정말 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닐까요? 이 소소한 행복들, 그 보석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보람, 재미, 이런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이 작은 것들을 챙기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복들을 요즘 찾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팬데믹이 정말 이 장기화되면서 그리고 요즘 이제 하와이 상황이 계속해서 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 우울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변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작은 행복들이 있습니다. 이 행복의 보석들 오늘 몇 개나 주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변에 정말 이 행복의 보석들을 찾는 눈 그리고 그것을 주워 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제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소소한 행복, 작은 이 보석과도 같은 행복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글쎄요. 이 단시일 내에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제도 그랬습니다만 조금 주춤하는 듯 하더니 오늘 지금 방금 전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면은요. 하와이의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가 752명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4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와서 이 마음을 좀 무겁게 합니다. 자, 지금 이 4명의 추가 사망자 중에서 이 3명은 오아후에서 나왔습니다. 60대 여성 1명, 80대 이상 된 고령의 남성 1명, 그리고 또 이 80대 여성 1명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번째 사망자는 카와이에서 나왔는데 60대 남성입니다. 이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같은 심정이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752건의 신규 확진 환자 중에서 426건은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163건은 빅아일랜드에서 125건이 마우이, 25건이 카와이, 4건이 몰로카이, 1건이 라나이에서 나왔고 8건이 하와이주 밖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시 그린 부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355명, 355명입니다. 지금 이 하와이주의 백신 접종률 같은 경우는 그닥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전체 2차까지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이 61.5%,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이 69.5%를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하와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관련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지금 이 전국적으로 탑 스토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소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소식이 아마 많은 분들 주의 깊게 보시는 소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폭발물을 소지했다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이 5시간 가까이 경찰하고 대치를 하다가 이 체포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이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이 지금 그 관련 뉴스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동부 시간으로 이제 9시 15분경에 한 남성이 검은색 픽업 트럭을 몰고 의회 도서관 앞에 인도 위에 주차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폭탄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기폭장치처럼 보이는 물체를 보여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FBI까지 투입돼서 이 남성을 설득을 했었고 한 5시간 지나고 나서 이 남성 스스로 차에서 내려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49살의 플로이드 레이 로즈벨이라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범행 동기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은요, 자신의 이런 행동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생중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30분가량 진행된 이 생중계에 이 트럭 안에 있던 한 남성이 폭탄이다라고 말하면서 금속 용기도 들고 있고 혁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장면도 나온다고 해요. 이 트럭은 번호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이 사건으로 해서 인근의 의회도서관 건물 2동과 일부 하원 의원 사무실 건물 또 연방대법원 건물에는 대피 작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 연방의회는 하계 휴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들이 사무실에 있지 않아서 큰 소란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이 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 관련 뉴스는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가장 신속하게 업데이트된 소식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또 날씨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내일이죠. 이제 이 제3회 오하나 음악 대축제가 내일 저녁 7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준비하시고 달력에 표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음악회 즐기실 일만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번에 이 방역 요건을 충족시키고 준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음악회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티켓 받으실 때도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당일 내일 저녁 7시 오하나 음악 대축제 오실 때도 역시나 입구에서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백신 접종 카드 갖고 오셔야 하고요. 그리고 방역 요건들 철저하게 준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도 챙겨오시고 백신 카드도 챙겨오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안전하고 그리고 이 행복한 음악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방역 요건 준수가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앞에서 이제 입장하시기 전에 백신 접종 완료 그거 증명 못 하시면요. 여러분들 입장 불가합니다. 죄송하지만 입장 불가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백신 접종 카드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일 만약에 이제 현장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현장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자, 이런 분들께서는요. 실망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오십시오. 오하나 음악 대축제 올해 음악회는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비록 현장에서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만 같은 시각, 같은 감동을 이 집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들어가셔서요. 하와이 라디오 서울을 검색을 하시면 생방송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차가운 내 눈길에 얼어붙은 내 발자국 돌아서는 나에게 사랑한단 말 대신에 안녕 안녕 목매인 그 한마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밤새워 하얀 길을
나 홀로 걸었었다. 부드러운 내 모습은 지금은 어디에 가랑 위에 내 얼굴을 거세게 때려나오. 슬픈 내 눈물이 감춰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미워하며 돌아선 너를 기다리며 쌓다가 부수고 또 쌓은 너의 성 부서지는 파도가 삼켜버린 그 한마디 정말 정말 너를 사랑했었다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양희은의 음성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자, 오늘 아침 이 비와 함께, 이 빗줄기와 함께 출근하신 분들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이 소나기도 자주 내리고요. 또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코나윈이 서서히 물러가면서 오늘부터 이제 트레이드윈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허리케인 린다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말 동안 이 하와이 날씨도 좀 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국내기상청이 오늘 새벽 5시 현재 이 업데이트한 허리케인 린다 소식을 보면은요. 이 허리케인 린다가 계속해서 이제 세력이 약화되고 있어서 아마 이 하와이가 위치하고 있는 동부 태평양 해상에서 중부 태평양 해상, 이 하와이가 위치하고 있는 중부 태평양 해상으로 넘어올 때쯤에는 굉장히 세력이 약화된 이 열대성 폭풍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라고 하더라도요, 하와이 인근 지금 이 위쪽, 북쪽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날씨는 영향권에 들게 되고요. 그러면 비가 좀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주말 동안 비가 많이 내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허리케인 린다는요, 힐로에서 119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시속 16마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말 계획 세우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자, 주말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날씨를 좀 지켜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하와이 지나갈 때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토요일 밤 정도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나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말 날씨에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은 오하나 음악 대축제가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만 내일은 휴일입니다. 스테이트후드 데이 할러데이가 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스테이트 할러데이 이 집에서 편하게
이 유튜브로 저희 음악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현장에 직접 오시는 분들도 휴일이시기 때문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내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각각 관공서들이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휴일이라고 해도 응급구조대라든가 또는 소방서 그리고 경찰 이런 필수 인력들 당연히 그 서비스 제공을 하고요.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트 할러데이 스케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차 간격, 이 스테이트 할러데이 스케줄로 진행이 되고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hebus.org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휴일이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쓰레기 매립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이 불편하신 점 없을 것 같고요. 또 쓰레기 픽업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각각 공원들과 그리고 뭐 이 식물원 또 동물원 다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요. 또 시립 골프 코스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동물원 뭐 말씀드렸죠. 그 대신 니기 블레스터 센터 박스오피스는 문을 닫고요. 모든 세틀라이트 시리홀과 운전면허 발급소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거리 스트리트 파킹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죠.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되고 또 하나 3일 연속 연휴가 이 긴 주말이 이어질 때는 이 라니카이 쪽에 여러분들 길거리 파킹 제한이 되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일 동안 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 주의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또 칼라카와 애비뉴를 따라서 카피올라니 공원 인근의 미터기는 주말이어도 여러분들 이 돈을 넣으셔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들어주고 계신 저희 시리즈죠.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오늘도 이 디백의 스페셜리스트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오늘은 심리적 학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2부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날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이승훈입니다. 비 오는 거리.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걷던 그 길을 눈에 어리는 지난 얘기 추억일까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비를 멈출 수 있는 걸 그날도 비가 내렸어 나를 떠나가던 날 내리는 비에 너의 마음도 울고 있다면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
그녀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위를 멈출 수 있어.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 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이 위를 멈출 수 있는 걸. 너만이 차가운 이 위를 멈출 수 있는 걸.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단이란 단은 다 먹어봤어요. 천진단은 하나만 먹었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기분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여행을 갔는데 친구가 영 기분이 딸려서 못 쫓아오는 거예요. 천진단을 하나를 줬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한테 뭘 준 거냐, 뭐가 들은 거냐. 그래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천진단 원더풀. 황제에게 바친 그 비법 그대로 소중한 가족의 몸을 보살펴드릴 진귀한 힘 천진단. 건강의 명가 헬스코리아 808-201-5416.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여보, 우메켄 제초 백기스가 바뀌었네. 간에 좋은 성분이 8가지나 더 들어갔대요. 우와, 그럼 훨씬 더 좋아진 거네. 늘 피곤해하는 당신한테 딱이네. 나보다는 술 마시는 당신이 드세요. 빈혈에 소화까지 안 되는 당신이 먹어. 눈에도 좋대요. 그럼 당신 거네. 그럼 두 분이 함께 드시면 되겠네요. 총 8가지 간 기능 개선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우메켄 제첩 액기스 888-941-3311 우메켄. 강력하고 풍부한 오래된 법정 경험, 백전백승 교통사고 상해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킹 카메하메아 후손으로 하와이 대형 보험회사 변호인으로 쌓은 법정 경력으로 수백억 달러를 승소시킨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는 보상금이 없을 경우 변호사비도 무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상의 성과를 보상하는 대형 사고 전문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사고 즉시 256-5858, 256-5858 무료 상담 유리 아가드를 찾으세요. 256-5858 강력한 앤드류 아가드 변호사. 당신의 소중한 치아 어떤 치과에 맡기시겠습니까? 하와이의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 치대를 졸업하고 1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실력과 정직을 갖춘 섬세한 여성 닥터 수지리 치과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실력, 완벽한 한국어로 편안하게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책임지는 수지리 치과. 가정치과, 미용치과, 임플란트 시술 등 수지리 치과에 믿고 맡겨주세요. 수지리 치과는 카피올라니 메디컬 센터 1085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2-2931, 772-2931.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개 깊은 새벽 나는 떠나간다 이별의 종착역 사람들은 오가는데 그의 마음은 왜 못 오나 푸른 달빛 아래 나는 눈물 친다 이별의 종착역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끄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언제나 이 가슴에 덮인 안개 활짝 펴고 언제나 이 가슴에 밝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이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종착역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별의 마지막 엔딩 부분 듣다 보니까 아 이게 옛날 곡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아 이런 날씨에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김현식의 이별의 종착역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제요 제가 이 속보로 이 소식은 기자회견 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 이 속보로 전해드렸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실까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지난해 팬데믹 시작된 이후로 폐쇄됐었던 실업사무소, 이 실업사무소가 다시 문을 열기를 학수고대 하셨었죠. 7월 달에 이 하와이주 실업사무소가 9월 7일 다시 문을 열고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이 환호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어제 이 주 노동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9월 7일 이 실업사무소 이 오픈 이 계획을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9월 7일 기다리셨던 분들 실업사무소가 그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문을 열지 지금 현재로서는 무기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실업사무소 리오프닝이 재개가 연기된 이유는 뭐 예상하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 실업수당 청구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실업수당 그 청구자들께서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9월 7일에 실업사무소가 다시 문을 열어서 오전에는 워크인 서비스, 그러니까 예약 없이도 여러분들 가셔서 대기하시다가 이 상담 받으실 수 있었고, 아니면 오후에는 예약자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화 예약도 받았죠. 저희도 이제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백지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시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야 되고요. 이 콜센터 운영을 더 신속하게 또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노동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기자회견에서 지금 노동부 관계자들 뭐 사실 대중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한다. 또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한 한 상황이 허락한다면 빨리 다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밝히지 않았고 일단은 지금 무기한 연기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9월 7일 기다리셨던 분들께서는 이 9월 7일에 실업사무소가 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이 전화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화 약속 같은 경우도요. 이제 뭐 실업사무소가 다시 문을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주 3일에서 주 5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푸아와 관련된 클레임도 여러분들께서 전화로 약속을 잡으실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용주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도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약속을 잡아서 그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다시 지금 콜센터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실업사무소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기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다시 이제 문을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콜센터에 의존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또는 실업보험 그리고 다른 여러 노동 관련 그 문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 노동부 웹사이트 labor.hawaii.gov labor.hawaii.gov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탑 스토리 중에서 지금 그 로컬 미디어들이 앞다퉈서 지금 헤드라인으로 걸고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6살의 이 스카이캡이라는 용의자가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었고, 그것도 여러분들 뭐 칼라카우 애비뉴 쪽에 그쪽에서 이제 추격전을 벌이다가 이런 일이 발생이 돼서 사실 뭐 한인 커뮤니티 그 인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목격하시기도 하시고 또 당시 상황에 이제 두려움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었는데, 그때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었던 이 호놀룰루 경찰 3명이 기소가 됐었죠. 그런데 어제 지금 이 소송,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윌리엄 도밍고 판사가 이 스카이캡의 그 16살짜리 용의자 스카이캡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경찰에게 지금 이게 이제 기소되고 또는 죄를 받을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판결을 해서 일단은 지금 이 형사소송에서 경찰관 3명이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 3명의 경찰관은 이 본격적인 재판에 가지 않게 된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무리가 된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뭐 이 형사 사건 역시 또 항소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 사건으로 이게 비화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제 경찰 노조 쇼퍼와 그리고 이 경찰 가족들, 지인들 또 경찰들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환호를 하셨고 이 스카이캡의 가족을 비롯한 또 지인들은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제 이게 형사 사건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민사 사건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 옵션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첫 번째 옵션은 검찰 같은 경우 사건을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다른 대배심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글쎄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검찰 발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스티브 알름 시 검찰총장 같은 경우 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판결에 실망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돼봐야 이제 경찰의 움직임을 알 수 있을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형사소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 판결 나오자마자 이제 호놀룰루 릭 블링지아디 시장 같은 경우 경찰관들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절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커뮤니티가 함께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성명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수영이 노래합니다. I Believe. 가고 있을까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많이 변했을 때 모습을 알아볼까요? An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네가 전화 너의 빈 책상 위에 새겨져 있던 그 말을 난 기억해요. 오늘이 바로 그대 약속한 그날인걸요.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애써 담담한 표정만 짓고 있었죠. 연락하기로 해 웃으며 말하던 나는 어디에 있니. 오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어. 앞으로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젠 이 세상에 너란 사람은 없는 거니. 내가 잘못한 것이길 빌고 있어. 우리 약속한 이수영의 I Believe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하와이의 코로나 상황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요즘 연일 확진 환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여러분들께 이미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647명이었습니다. 2명의 사망자가 나왔었죠. 이 647명 중에 431명이 오아후에서 나왔고 87명이 빅아일랜드, 26명이 카와이, 96명이 마우이, 그리고 몰로카이에서 1명, 그리고 하와이주 밖에서 6명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 2명의 사망자도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4명의 사망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의료 대란입니다. 이 병원의 수용 능력이 지금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의료 재난, 의료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병원들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하는 병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이 지금 다 꽉 찼다 라고 발표하고 있는 병원들이 속속 늘어나면서 더욱 걱정스럽죠. 정말 급한 수술이 아니고는 수술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응급실 상황도 좋지 않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아후에서 퀸스 병원의 중환자실 거의 다 꽉 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스트라ub의 지금 중환자실도 다 찼다라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스트라ub 병원 같은 경우 중환자실이 용량을 초과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백신 접종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우리에게 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해주실 수 있는 최대의 방역은 백신 접종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개인의 뭐 선택이긴 합니다만 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이 중환자실이 지금 거의 다 꽉 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100%를 넘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재난, 의료 대란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응급실 밖에다가 예전에 여러분들 팬데믹 때 이 텐트 쳐놓고 거기서 환자 분류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지금 다시 이 부활이 돼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각 병원들이 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 저녁에 이 병원들이 이런 일을 겪었었던 것은 사실 지난해에 백신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 그때였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병원들이 최근에 직원 부족과 그리고 이 중환자실 부족 현상을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와이 주민의 거의 한 70% 정도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을 받았고 61.5%가 이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지만 이제 이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9월 달부터 3차 접종, 이 부스터샷이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지금 하와이 그 각 병원들도 이 부스터샷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그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퀸스 병원과 하와이 파시픽 헬스 등은 일반인들은 아닙니다만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3차 접종을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3차 접종을 위해서 병원을 찾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하와이는요, 이번 주에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1인당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이 예전에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이전에 최고치를 넘어선 7개 주 중 한 곳입니다. 이 하와이가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가장 상황이 좋은 곳 중에 한 곳이었는데 이게 또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거죠. 7개 주는 뭐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아칸소, 오레건, 워싱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주들과 지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응급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퀸스 병원과 이스트라웃 같이 이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지금 돌려보내지는 그런 상황이고, 빅아일랜드와 마우이 병원들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좌시 그린 부지사 같은 경우 현재 이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336명 중에 약 90%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환자들이다라고 밝히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델타 변이에 감염된 케이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요. 최근에 중환자실에서 어린이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환자실에 어린이 환자가 입원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얼마나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델타 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미 소아과 협회의 보고를 보면은요. 한 370명 이상의 어린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들은 안전하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도박을 하고 싶으냐라고 지금 이 학부모님들께 묻고 있는데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게다가 지금 백신 접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방역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잠시 후 2부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향목 강단. 이 시간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담임 김덕환 목사의 백향목 강단이 방송됩니다. 저는 17살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제 운명이 변하고 제 팔자가 바뀐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제 딸 목사 사모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사위 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2회 생일잔치를 하는데 어떤 생일잔치를 했느냐? 생일상은 저만큼, 우리 교인들은 이만큼. 왜냐? 가까이만 오면은 그냥 도망가고 낯을 가리니까. 그래서 참 딱하다. 또 성도들에게도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낯을 가려. 가지고 이 학생들이 저기서 앞에 걸어오잖아요. 그럼 만나기 싫으니까 돌아서 가버려. 그러면요, 저를 알기 때문에 나를 골리느라고 이 학생
학생들이요 돌아서 와.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갑니까? 산 위로 올라가. 그러면은 되겠어요 인생이? 아무리 그 속에 보와 같은 은사가 많아도 사람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누가 말도 안 했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제일 아버지하고 친한 동네 최센 이장집에 가서 일시민들하고 전파하더라 그 말이에요. 매사에 저희 형님과 부정적이었어요. 교회는 빠지지 않고 갔다 오는데 야 동생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지. 또 박자 맞춰줘야 돼. 그 다음에는요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한 15군데 성경 말씀 찾는데 왜 가지고 나왔을 거야? 그래. 맨 부정적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다가 1절만 해라. 그래. 그러면 우리끼리 계속해. 그러면 가만히 가서 부엌에 가가지고 바가지에 물을 파다가 가만히 세리를 주고 가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광산 김가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주 성격도 너무너무 소극적인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또 부활, 승천, 재림, 천국 안 믿어져. 그때 어린 시절에 안 믿어져.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것이 믿어져. 이미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이 수백 번씩 가르쳐 줬는데도 머리로만 받아들였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더라.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더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매 주일 담임 김덕환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와이 백향목교회는 1545 카메하메아 4 로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 전화는 255-1234입니다.
신승훈이었습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 2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다리시던 시간이 오늘 2부 준비가 되어 있죠. 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디백에서 지금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요. 오늘은 가정폭력 부분, 심리적 학대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을 하니까 여러 지금 이벤트들이 이제 서서히 또 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빅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정말 유명한 대회 있죠.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 이게 이제 취소가 될지 안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미치 라드 빅아일랜드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취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만약에 사례가 이렇게 계속해서 급증을 한다면 해변 폐쇄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빅아일랜드 라트 시장 같은 경우는 데비리게 주지사에게 여행 관련 제재도 다시 부활시켜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데비리게 주지사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황이 변하게 되면 어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죠. 사실 지난해에 이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여러분들 해변 폐쇄됐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직 뭐 다른 카운티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빅아일랜드 쪽에서 이제 서서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원래 10월 9일에 카일루아 코나이에서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이 열릴 예정인데 이 지금 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 이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빅아일랜드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방역 또 코로나 이 백신 접종 이야기만 합니다만 이러는 가운데 어느새 독감 시즌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독감 예방 주사 맞아 주셔야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 이 백신 접종만 하실 게 아니라 이제 독감 백신 이것도 이제 맞으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요 이 월마트나 롱스드럭스, 타겟 이런 이 약국에 가시면은요 독감 예방 접종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깜빡 이렇게 잊어버리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워낙 코로나 지금 방역 때문에 백신 접종이 그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독감 예방 접종 지금 생각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 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주 저녁에 지금 약국으로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올해도 해마다 맞으시는 거니까요. 이 독감 예방 접종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한 예약은요. 각 약국 여러분들 이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약국을 찾으셔도 그냥 워크인으로 가셔도 예방접종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약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선영의 톡톡톡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 이 목요일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2주에 한 번씩 뵙는 목요일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디백의 가정폭력 상담 전문가이시기도 하죠.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또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자,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폭행이란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주먹을 휘두르거나 혹은 손에 잡히는 물건 등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실 건데요. 하지만 이처럼 때려서 꼭 상처를 내야만 폭행죄가 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폭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도 폭행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리적 학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 심리적 학대라고 하셨는데 아니 제목을 보면 대부분 이해는 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김한나 스페셜리스트하고 세션을 할 때 우리가 몰랐던 이 학대의 범위가 이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 분명히 이 심리적 학대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심리적 학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심리적 학대는 그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또 해를 끼칠 의도로 행하는 언어적인 표현,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세대마다 이런 그 폭력이라 심리적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어르신 세대나 또 좀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다른 점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어떤 민족적인 특성, 문화마다 이런 두드러지는 어떤 가정폭력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마샬리 또 필리핀계 하와이에 많이 있죠. 이런 그 계층에서는 어떤 폭행치사, 특수폭행, 이런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어떤 가정폭력 유형들이 많았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 이제 케이스 많이 담당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심리적 유형의 학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예전에는 어떤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것들이 좀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런 인식도 넓어지고 교육도 되고 하면서 많은 세대들이 이 폭력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이렇게 심리적 학대는 어떤 힘과 통제로 이렇게 상대방을 괴롭히고 또 이렇게 학대와 폭력을 통해서 어떤 배우자의 정신을 통제하고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어떤 커플이나 이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갈등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어떤 상호작용의 이렇게 선을 넘어서 학대 형태로 악화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커플 간의 갈등은 누구나 있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우리가 폭력이라든가 학대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분명히 어떤 이 선을 넘을 때 이게 이제 그렇죠. 그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갈등 상황이 학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어떤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 어떻게 이걸 봐야 되죠?
네, 보통 이렇게 결혼 초기나 아니면 이렇게 연인 관계가 시작하는 그 시작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고립감, 통제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혼 초에 어떤 주도권 싸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정말 선을 넘어서 언어 폭력을 동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적인 어떤 질투의 표현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악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꼭 안 좋은 결론이 어떤 누군가의 탓이라고 이렇게 돌려서 자책감을 좀 유발하게 한다든지 이런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심리적 학대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피해자 되시는 분들도 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거 아닌가 정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의심하거나 불확신감으로 이렇게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심리적 학대가 특별히 또 신체적 학대와 이렇게 결부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도와 빈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형의 학대, 즉 경제적 학대나 어떤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주는 이런 행동들과 동반이 될 때는 이것이 정말 심리적 학대의 수준이 이미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섰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심리적 학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넓은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그런 강압적인 상황, 이 심리적 학대에 놓인 상황 등에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뭐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이제 뭐 심리적 학대가 사람한테 참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 심리적 학대는 그 이제 특성상 가해자가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의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행동을 당하는 어떤 피해자가 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구나 뭐 이런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우울감, 또 분노, 공포, 죄책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심리 정서를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꼭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이런 심리적 학대를 학대 행위로 저희가 간주하는 것입니다.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사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가 심리적 학대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런 신체적 학대가 있거나 없거나 반복되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런 이 심리적 학대는 어떤 게 이 피해자의 어떤 정신 건강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정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뭐 신체적 학대 할 때도 얘기 잠깐 했지만 이 몸의 상처는 사실 치유가 되고 흉터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치유가 되는데 이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처는 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참 치료하기도 어렵고 인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게 알게 모르게 오래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심리적 학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해서요.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대를 당하시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A씨, 저희가 이제 A씨다라고 이 통칭을 하겠습니다. 30대 초반 미혼의 대학원생입니다. 아직 학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 결혼이라든가 출산, 육아를 생각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A씨가 피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트너와 이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임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A씨가 임신 중절의 가능성을 거론하자 이 파트너, 이 살인을 운운하는 비난과 함께 이기적인 여자는 질색이다 라면서 비난도 하고 질타도 하고 이 싸늘한 표정으로 일관을 했다고 해요. 그 후로도 이제 비슷한 화제가 나올 때마다 이 A씨를 이 남성이 이기적이다라고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A씨는 어쩐지 억울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꾸를 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었는데 오히려 이 파트너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자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A 씨의 경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요, A 씨가 이 대학에서 만났었던 이 파트너를 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애정의 무게추가 명백하게 기울어져 있었답니다. 아쉬운 사람, 뭐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A 씨 쪽이었기 때문에 이 파트너가 바라는 건 뭐든 해주려고 애썼겠죠. 의견이 갈릴 때마다 비위를 맞추느라고 자신의 생각 따위는 알아서 굽혀서 정말 이 굽히고 들어갔고, 그의 사랑과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A 씨가 눈물겨운 노력을 하면서 2년 넘는 시간을 함께 했지만 이 파트너의 이 지적들, 세뇌 이런 것들은 수그러들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이 여성이 A 씨의 경우는 심리적 학대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는 어떤 그 부분들이 끼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 A 씨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언어 폭력이라든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어떤 통제 수법, 이 모든 어떤 심리적 학대의 그 유형이 다 이렇게 동반된 어떤 심리적 학대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A 씨가 이렇게 겪었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 폭력이라고 저희가 한번 좀 찍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어 폭력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언어 폭력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뉴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아티클이라든가 또는 사례 소개라든가 또는 뉴스 보도 뭐 이런 기타 많은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남이 듣기에 기분이 나쁜 욕을 하는 것도 사실 저는 언어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아니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 언어폭력은 정말 그 사람한테 어떤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고 정말 많은 그런 그 심각한 말을 해야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도 언어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언어폭력이란 어떤 협박, 욕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그 상대방에게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고요. 또 이 분명히 이렇게 말로써가 아니어도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폭력적이거나 어떤 공격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 반복되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 어떤 상대방의 어떤 자아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동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어떤 비교라든지 비난의 말들, 이게 참 아주 미묘해서요. 어쨌든 근데 듣다 보면 어쨌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또 이렇게 단순한 결점을 크게 과장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어떤 이런 말들이 다 언어 폭력의 어떤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A 씨 이야기 들어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이분하고 이제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들었던 말들이, 이제 구체적인 말들이 있어요. 어떤 뭐 스키니진을 입으면 살쪄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뭐 이런 말들. 나니까 널 좋아하지 누가 널 좋아하겠어, 뭐 이런 말들을 많이 그 남자분이 이제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말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누군가에게 했고, 그럴 때마다 이 A 씨가 정말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들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떤 자상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가해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자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심리적인 상처로 남는 경우, 이런 경우가 모두 언어 폭력의 피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보이지 않는 거니까, 이런 데 상처를 입고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정말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그런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사례 보면 더 좋아하는 놈이 그 죄인이라고, 정말 쫓아다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지금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뭐 갑과 을의 입장에서 한없이 을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 보니까 같은 여성으로서 울컥합니다. 저도 지금. 정말. 아니, 이 사례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언어폭력 뭐 이런 것도 지금 뭐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 뭐 가스라이팅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이런 지금 현상도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 뭔가요? 네, 이게 어떤 분이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뭐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렇게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이제 그 것들을 알아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져 알아둬야 될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가스라이팅은 1940년도에 가스등이라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심리적 학대의 이게 하나인데 다른 사람의 심리나 어떤 상황을 교묘하게 이렇게 자기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 도움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생각하게까지 만드는 것, 이런 모든 일간의 행동들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어떤 그 가해자는 그 피해자 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지배력, 정신적인 세계 이런 것들을 다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해서 오늘 본인의 그 어떤 페이스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행위들을 다 포함을 할 텐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력이 또는 온전한 정신이 이렇게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하도록 하는 모든 조종하는 행동이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이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본인을 불신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대표적인 어떤 학대 유형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요즘 참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친숙한 그런 이 단어이실 텐데, 이게 정말 사실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 심각한 그런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A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죠? 예, 주로 그 어떤 분들이 이런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는지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다 보면요. 대체로 이런 친구나 가족 또는 배우자나 연인처럼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요. 특히 피해자가 어떤 공감 능력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온순한 성품일 때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 가스라이트 이펙트에 따르면은 이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가해자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어떤 그런 특정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이 피해자가 그 사람 말을 잘 믿고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그 순간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씨의 경우처럼 그 어떤 외모에 대한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옷차림과 피부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넘나드는 어떤 이런 지적을 새겨 듣기 시작을 했고 맞춰주려고 애를 썼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신뢰와 어떤 호의를 이렇게 어이없게 폭력과 학대로 되돌려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그런 시작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이제 학대 유형들을 보면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마 보시면서 또는 들으시면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지금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네, 또 이 A씨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런 전형적인 어떤 심리적 학대의 유형의 하나로 그 학대 정당화, 그 빅팀 블레임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가해자가 어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그 모든 행동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심리적 학대의 어떤 방법이고요. 이런 말들을 보통 하죠. 왜 날 자꾸 자극하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날 좀 화나게 하지 말란 말이야. 뭐 이런 말들. 다 네 탓이야 이거죠. 네. 이런 말 들으시면서 지금 속으로 뜨끔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A씨의 연인이 이렇게 다툴 때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했었다고 합니다. 항상 이 다툼의 원인이 A씨에게 있었다는 거. 그게 주의해 보셔야 될 점입니다. A씨가 몇 시까지 귀가를 해라 뭐 이런 말들을 뭐 듣지 않아서 그게 너의 탓이다. 또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소리를 지르게 만든 것, 그것도 너의 잘못이고 또 내가 널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몰라주는 거. 이 모든 게 A씨의 탓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그 모든 탓이 A씨에게 이렇게 몰렸다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주의해 볼 점인데요. 이 상황이 참 언뜻 보기에는 그 걱정을 해주고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이유가 어떻든 이 다툼의 원인이 항상 A씨에게 있었고 또 A씨의 사과로 끝났다는 점, 또 심한 욕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으면서 했던 이 A씨의 상황들이 어떤 데이트 폭력의 어떤 데이트 폭력 중에 심리적 학대의 그런 상황에 완전히 노출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손바닥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분명히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그 원인 제공은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모든 케이스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네 잘못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되면 나중에는 세뇌가 돼서요. 아, 다 내 잘못인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아, 이게 근데 아니 설마 그러겠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반복되는 이런 그 사례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 들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례, 이 A씨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 많은 학대의 유형들이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이제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심리적 학대에서 어떤 큰 분류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립감, 이런 사회적인 고립감이나 심리적인 고립감을 주는 행동, 그리고 조작,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이 깊어진 상황, 즉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다든지 결혼 생활을 오래 이렇게 유지하신 분들, 이렇게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깊어진 상황에서는 이 피해자가 내가 정말 피해자구나 그러니까 사실을 자각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되도록 이렇게 수월하게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가 만나는 친구나 가족을 이렇게 폄하하는 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기 때문에 만나지 마라 이렇게 못 만나게 하는 등 어떤 게 피해자의 어떤 사회적 인맥이나 관계를 이렇게 제한시키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사회적 심리적인 고립감 이런 것들을 취해서 이제 학대를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통제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밖에 있을 때 전화가 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알리지 않고 소재가 뭐 불분명하다.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막 문자를 50개, 100개 막 연달아 막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고요. 또 우리가 그 광고에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돈을 어디에 쓰는지 말을 해라 이렇게 경제적인 일일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을 받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참 통제 방법들이 너무나 생각하다 보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 학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리적 학대는 정말 너무 광범위하고 넓고 이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요즘 같은 때는 뭐 전자기기가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전화가 이 핸드폰이 또 게다가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아니 뭐 전화 못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그러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지금 이 통제당하는 그런 느낌 드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접했던 케이스 중에 실제로 되게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요. 어떤 그 남편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헤어진 와이프의 신상 정보를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 이렇게 유명한 그 SNS에 올려서 어떤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한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가해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미 이 부분은 이제 결혼 생활이 어떤 파국을 맞은 상황이었고요. 헤어진 이런 그 와이프에게 보복을 하고 끝까지 통제하려는 어떤 그런 가학 심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결론 내렸습니다.
또 어떤 이렇게 반대로 피해자의 이메일이나 SNS 계정을 해킹해서 어떤 신상 정보를 이렇게 공개한다던가 그 사람이 보낸 것처럼 해서 뭐 가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어떤 거짓말을 그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 매니퓰레이션의 방법들이죠. 상황을 이제 자기가 불리한 것처럼 막 얘기해서 이 피해자를 더 곤란한 지경에 이렇게 빠뜨리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것들이 어떤 학대의 일환인데요. 실제적인 예로 그 TRO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떤 접근 금지 명령이죠. 이게 보호 명령의 하나인데 보통은 이제 피해자가 그 억울한 상황을 보호받고 싶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죠. 근데 반대로 역으로 TRO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마치 자기를 괴롭힌 것처럼 저 정신 상태가 이상한 여자가 나를 괴롭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것들을 해서 TRO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보통 이제 TRO 신청하면은 그 가정법원에 가시면 3층에 가시면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장소를 나누게 됩니다. 직접적인 컨택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초록 팔찌는 피해자가 이렇게 하게 되고 빨간 팔찌는 그 가해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법정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모든 판결이 날 때까지 이렇게 분리하는 행동을 하고 분리해서 이제 판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 남자분이 초록 팔찌를 하고 이렇게 앉아 피해자인 것처럼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반대로 역 TRO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그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왜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근데 그 심리는 근데 되게 간단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냥 그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런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감과 어떤 조작 이런 걸 통해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고 또 무력감을 주는 이런 전형적인 심리적 학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진짜 이 SNS가 워낙 그 요즘 확대가 되다 보니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에서 헤어지고 나서 그 상대방을 SNS 계정에서 정말 이 사이버 왕따를 만드는 뭐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신상 공개 정말 정보 이 공개를 해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정말 치사한 방법인데 이것으로 이제 피해 보시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SNS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상에서 본인들에게 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치사한 방법이 괴롭힘의 일종이고 이것도 학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학대죠, 사실. 심리적인 학대 중에서도. 아니 이런 정말 이 갖가지 심리적 학대가 현실로 지금 많은 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뭐 개인과 개인 차원에서의 이런 심리적 학대들 뭐 이런 것들도 많지만 어떤 이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고유 문화 안에서 또 어떤 사회, 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심리적 학대를 겪는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사실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 아래에 그 영향을 받고 계시잖아요. 자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 큰 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봤을 때 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학대는 없을까요? 예, 다름 아닌 이 한국 사회에도 만연한 어떤 그 피해자 비난 문화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이민 사회의 경우에 예전의 가치관하고 사회적 통념 등이 시대적 흐름을 미처 쫓아오지 못하고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책임을 그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회 전반이 피해자들에게 이런 시선을 이렇게 보내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아니면 왜 그 시간까지 거기에서 뭐 술을 마셨느냐, 아니면 뭐 나 때는 다 그러고 살았다, 뭐 이런 그 라떼가 나오죠, 라떼가. 네. 이렇게 이제 뭐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어떤 폭력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이런 것들, 뭐 이런 말들을 통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위로받고 지지를 받기는커녕 어떤 그 피해자를 탓하는 2차 가해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그 피해를 이렇게
그 피해자분들이 이제 오롯이 받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사회적인 가스라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다뤄져야 하는데 이게 2차 가해가 많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그 뉴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 성폭력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 또는 어떤 폭행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대상이 여성이라든가 또는 뭐 노약자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조금 이 소외받는 그런 계층에 계신 힘없는 사람일 경우 약자일 경우 이상하게 2차 피해 그 사람의 어떤 다른 부분을 그 지적을 해서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지라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2차 가해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것들도 정말 이 심리적 학대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A씨 사례 지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도움 받으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이 본인이 피해자인 걸 자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해결의 방법에 그런 이제 들어가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A 씨가 결국 더 늦기 전에 그 용기를 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신청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심리 상담이 필요하면 심리 상담을 하게 되겠고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이제 치료를 받고 그렇게 이제 어떤 상담과 치료가 시작이 되면서 그 남자로부터 헤어나온 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심리적 학대가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이 노출된 피해자분들은 갈수록 자기 어떤 판단 능력과 또 현실 감각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하게 되죠. 이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이제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이런 상황이 어떤 가해자에 대한 의존도를 더 이렇게 한층 높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학대 관계가 되풀이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이제 결과로 시작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구제책으로 하나 되게 반가운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 이계 주지사의 어떤 행정명령 수정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TRO를 아까 이렇게 역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TRO를 이렇게 당한 경우, 뭐 이런 경우 TRO가 이제 법정에서 무효로 판결이 됐거나, 이게 충분하게 근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무효 처분이 나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은 그 TRO가 어떤 시점을 넘어서 이제 디졸브 돼서 끝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기록에서 삭제 신청을 가능한 그런 어떤 법안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퍼블릭 레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 TRO가 이제 언제 파일이 됐고 언제 이제 그랜트가 됐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TRO 당하신 분들은 어떤 게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그 열람이 되지 않도록 이 삭제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지는 않고요. 법원에 이걸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TRO 기록 삭제를 신청할 경우에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TRO 과거 파일링 기록 등이 이제 열람되지 않게 하는 이런 법안이 이제 효과가 발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톡식 릴레이션십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떤 유독한 관계, 이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이런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쉽게 내가 피해자인가 이렇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가기가 쉬운데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작업 이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자각을 하지 못하시면 이게 도움을 받으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의 상황을 이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고 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 자각 이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많은 분들이 그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 인정하기 싫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내가 피해자라니 뭐 이런 사실 자체가 참 절망스러운 상황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이런 관계를 끊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3자들은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타인이 경험하는 어떤 피해 상황을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을 수 있는 어떤 친구나 가족,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받다 보면 이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이 있게 되고요. 관계에서 이제 내가 피해자라는 인식을 점차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주변의 권유로 이런 센터에 오시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전문가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의심, 어떤 공포감이 뭔지 그 실체를 이제 알 수 있으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어떤 카핑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가족, 친구, 어떤 전문가분 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 이걸 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문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다. 이 방송 들으시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어디 이렇게 연락할 수 있는 곳도 리소스가 좀 있을까요? 네, 하와이의 그 주된 기관으로 이제 하와이 패밀리 피스 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퍼시픽 게이트웨이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곳에 연락을 하면 어떤 무료 상담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면 이런 그런 파이낸셜 서포트도 충분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어 배워갖고 이렇게 어떤 다음 단계를 도모하시는 분들 영어 교육도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곳들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이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본인께서도 그렇고 주변에도 혹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온다고 얘기합니다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만 이 손을 내미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새로운 그런 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디백의 스페셜리스트인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가정폭력 중에서 오늘은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심리적 학대. 이 심리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폭력 중에 이렇게 남들한테 들킬 수밖에 없는 방식의 어떤 폭력이 있다면 그게 이제 때리는 폭력, 신체적 학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은밀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보통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심리적 학대인데요. 이 통제 행위가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고정적인 어떤 성역할 이런 것과 결합이 될 때 정서적 폭력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나쁜 남자들의 이런 어떤 통제 심리, 이런 학대 심리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그 피해자를 조정하고 무력화해서 이런 가해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길들이는 것이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심리적 학대의 경우 괴롭히려는 의도가 실제로 있건 없건 그런 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누군가를 통제하고 이렇게 지배하려 든다면 그것이 바로 심리적 학대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한 채 하는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반대로 어떤 누군가의 어떤 그 부적절한 정서적 폭력 행위가 지금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들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폭력에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거나 노출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라는 그런 생각 다시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도 이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신 이 김한나 스페셜리스트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또 다른 주제와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 밖으로 하나둘씩 불빛이 꺼질 때쯤이면 하늘에 편지를 써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던 너를 잊을 수 없으니 내 눈물 모아서 하늘에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내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날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너의 사랑이 아니라도 내가 나를 찾으면 너의 곁에 길을 낮춰놓겠다고 잊혀지지 않음으로 널 그저 사랑하겠다고 그대여 날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그대여 날 기다릴 거예요 내 눈물의 편지 하늘에 닿으면 언젠가 그대 돌아오겠죠 내게 난 믿을 거예요 눈물 모아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였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내일이 벌써 이제 금요일이고 오하나 음악 대축제가 열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금요일 게다가 스테이트 우드 할러데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연휴 이어지는 시간 준비들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이 하와이 주립 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가 강사로 나선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이 야마구치 셰프가요. UH 강사로 나선다라는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야마구치 그 셰프에 대한 그 소식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고 워낙 뭐 상도 많이 받은 유명한 셰프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에 UH 만화에서 이 강사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높기도 합니다. 하와이에 유명한 스타 셰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께서 이제 뭐 강의하신다 그러면 학생들 등록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되네요. 오늘 옛날 곡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록의 애심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기 전에 떠나갈 당신이여 이제는 영영 가는 아쉬운 당신이여 바람이 부는 언덕 외로운 그 언덕에 나만 홀로 남기고 어딜 가나 내 사랑아 헤어진 사랑이면 정들지 말고 떨어진 꽃이라면 피지를 마라 언제나 빛나는 보석이 되어 영원히 변치 않은 원앙이 되자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과 늘 기분 좋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 미운 사람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움이란 감정은 마음에 담아두면 점점 커지고 나중엔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되어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분노는 상처를 낳고 치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미운 감정을 빨리 내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운 감정과 이별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환, 무관심, 용서, 화해입니다. 첫 번째 전환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미운 생각이 떠오르면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공간은 크기에 제한이 있어서 여기에 다른 일, 다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무관심입니다.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 날 화나게 하는 사람과 감정적으로 이별하는 것입니다. 미움도 사랑처럼 잊기 어려운 감정이라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 중요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미움에게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넌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내어준 그 자리를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물론 용서를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용서란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나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요받아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고 마음속의 미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입니다. 화해는 상대와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만나려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했든 상대가 변했든 과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화해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미운 그 사람에게 4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좋을지 고민해 보십시오. 미움이란 내 삶의 방해꾼입니다. 내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미움을 버리는 방법도 자꾸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태풍으로 자라나기 전에 미움을 잘 다루어 내보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오늘부터 미움과 분노의 감정과 이별하고 용서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mc.org입니다.